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앞서 대구 새마을금고 부도 관련 이슈로 인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너무 새마을금고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듯 해서 제가 편집 과정에서 제외를 했었어요. 이번에는 영상을 또 보신 분들이 이거 억울하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데 네 말에 뭐 책임지느냐 등등 이야기가 많아서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에 관해서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금자 보호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우선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넣다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생겨서 예금을 못 받게 될 때를 대비해서요,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 준비금에 출연금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이 비율도 현재 목표치에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준비금의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어요. 1조 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7조 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여튼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이번에 대구에서 문제가 된 게 이거죠.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대주단 7곳에 중도금 대출 잔액의 55% 수준으로 충당금을 쌓아라는 거죠. 왜 이거 한방에 1300억짜리예요 단순한 새마을금고 횡령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데 새마을금고들이 반대하면서 소송까지 하고 있죠. 예금자 보호 준비금이 이런 일을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재원 마련하지만은 그렇다고 문제가 뻔히 보이는 걸 다 갚아주기는 억울하잖아요. 그래도 7조 정도 있으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2011년에 부산 저축은행 사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2010년에 예금 76조 원에서요 2년 만에 32조 원이 줄어들었고요, 24곳의 저축은행이 부도가 납니다. 예금보험공사가요 27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합니다. 새마을금고 7조 원. 그럼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국가가 막아주냐? 막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요, 새마을금고 법으로 국가로부터 차입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릴 수 있다는 거죠. 문제 없어 보이나요? 이 내용이 핵심이에요. 이번에 댓글에서 본인이 5천만원씩 7억원을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있는데 예금자 보호 못 받는 거 확실하냐, 그러니까 제 말을 믿고 뺐는데 예금자 보호 받을 수 있으면은 책임지고 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할 거냐고 시비를 거는데, 5천만원 이상에 대한 이자는요 예금자 보호 못 받으니까 피해 보상 받을 것도 없고요. 지금 현재 이 개념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는요 법인별이에요. A법인에 5천만원, B법인에 5천만원이면요 각각 5천만원씩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A법인 본점에 3천만원, A법인 지점에 3천만원 예금을 하면요 합산해서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를 받아서 1,000만원은요 손실을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새마을금고에 5천만원 이상 예금을 했다? 이거 본점별인지 지점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자도 다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금자 보호관리 준비금 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이율과 새마을금고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 중에서 낮은 이율을 지급하고요,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요 동양증권 출신이에요. 그래서 동양 사태 터질 때요 뱅크런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동양 사태 터질 때 사람들이 칼 들고 와서 같이 죽자는 거 눈으로 봤고요, 옥상 가서 같이 뛰어내리자고 직원들 다 무릎 꿇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터질 줄 알았을까요? 대부분 몰랐어요. 직원들도 몰랐고. 부산저축은행 파산, 이거 부동산에 대출해주는 PF부터 문제가 터졌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결국 정부에서 채권까지 보전해줬죠. 지금 대구에 문제 터졌는 거 이거 PF 문제예요. 자, 정리를 하자면요,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된다? 글쎄요.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 준비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부산저축은행 27조 원 공적자금 투입했는데 정부에서 돈을 빌려준다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출자금 안됩니다. 다른 법인일 경우 보호되지만요 같은 법인의 본점과 지점일 경우에 보호 못받습니다. 뱅크런 저는 경험해봤고요, 동양 파산도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위험이 있는 곳은요, 자산 재분배하는 게 마음이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